여러분들 볼보 FH 44톤급 일렉트릭 모델인데 트랙터 모델이 아니죠. 트랙터 모델은 뉴스나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모델은 A5 샤시 모델입니다. 지금 특장을 위해서 밑택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차량을 잠시 한번 리뷰도 한번 해보고요.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대한민국 최초로 볼보 FH 일렉트릭 모델 A5 모델에 한번 올라봤습니다. 야, 요즘 카링 왜 자꾸 전기 트럭을 보여줘? 나는 전기 트럭 탈 생각이 없어. 충전이 불편해. 1톤 전기 트럭 타시는 분들 고충 뉴스들 너무 많이 보셔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트럭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전동화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시대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트럭을 조금 더 빨리 먼저 만나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공차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차량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충전소는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3개의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6개의 배터리 쉘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540kW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의 21700 배터리가 겁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원통형 배터리가요. 그래서 삼성 SDI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나와서 역시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볼 수 있는 디퍼런셜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뭐 많은 분들이 기아 변속기 있어? 라고 하는데 변속기 있고요. 단 리타더는 없습니다. 그 리타더를 대신해서 회생제동 장치가 엄청 강력한 회생제동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직접 타보면서 이렇게 시연을 했는데요. 차가 확 쓰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제동 장치가 리타더를 대신한다. 2축과 3축이 구동축이다. 한쪽만 구동축일 줄 알았어요. 2축이나 3축이. 근데 2축과 3축이 구동축이고요. 지금 마지막 4축은 텐덤 엑셀이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프로펠러 샤프트가 가운데서 쭉 나와서 구동축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2축과 3축도 프로펠러 샤프트가 나와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뭐 우리가 내연기관 차가 다르지 않아요. 전기차 엔진만 대신 없고 내연기관에 엔진만 없었고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감정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순간 치고 나가는 우리가 디젤 기관 조금 답답하잖아요. 차선 변경할 때나 차선 끼어들 때. 근데 이 차량에는 그런 채증도 없습니다. 순간 정도 치고 나가는데 정말 놀랐어요. 자, 이곳이 이제 배터리 팩 하나, 둘, 셋, 총 6개.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모터가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쪽에 이제 모터가 이렇게 있고요. 캡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캡이 우리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FH540의 글로벌 트로트 캡, 일반 그 캡과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실내 공간도 동일해요. 엔진 터널이 약간 있는데 이 차량은 엔진은 없지만 그 터널을 살짝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은 내연기관 트럭과 다를 게 없다. 그다음에 정말 많이 간다. 이거 엉망이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FH 일렉트릭 모델 A5까지만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준입니다. 네, 소개 안녕하세요. 네, 볼보 트럭의 전기 트럭의 제품 담당하는 장남사옥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힘든 분을 만났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리고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쪽만 담당을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예. 따로 부서가 있군요, 볼보에. 예, 올해 3월달부터 네네. 저희 볼보 트럭의 서스테이너블리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네네. 전기 트럭을 전담으로 하는 네네. 부서가 생겼고요. 이름이 좀 깁니다. 서스테이너블리티라고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네,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후 세대까지 물려줘야 되는 이런 지속적인 자원 그리고 환경 그런 것들을 네네. 생각한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FH 트럭이고요. 총 네. 44톤급 모델인데 예, 아유 잘하시네요. 트랙터는 저희가 봤어요. 예. 근데 지금처럼 이런 샤시 프레임 바디는 제가 지금 처음 보거든요. 볼보 예, 전기 트럭. 예, 예. 네. 물론 외국에서는 많이 봤지만. 카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3월달에 전시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네. 트랙터로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네네. 지금 보시는 거는 카고 네네. 카고 중에 이제 미야성 차량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특장 업체 분들께서 이제 네네. 다양한 특장의 니즈로 맞춰서 이제 네네. 특장을 만드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트랙터보다는 이 카고 용도로서 국내에서는 좀 쓰임새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맞아. 많은 특장들을 올릴 수 있고 또 리텍이라는 네. 회사가 뭐 청소노면차라든가 그렇죠. 팔수차, 네. 뭐 제설차 이런 거 네. 특장 올리는 또 대한민국 또 최고의 기업인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또 볼보 전기차가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이 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럼 A5
예, A54고요. 폰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 중에서 기본 베이스는 6x4에 이제 네네. 태그 엑셀이 달려서 이제 A54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앞쪽에 구동이 되고 이제 네. 앞쪽에는 조향축, 그리고 뒤쪽에는 그 맨 뒤에는 이제 조향축이 달린 거고요. 그러면 가운데 구동축은 지금 뒤에 후륜의 한 축인가요? 아니, 투축이 당연히 투축이고요. 투축이 구동. 예, 구동축이군요. 그래서 아, 맨 앞에와 맨 뒤에가 네네. 저 조향을 해주게 되고, 네네. 예, 가운데 있는 두 축이 네네. 예, 구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맨 뒤에 있는 엑셀은 텐덤 엑셀이네요. 그 트라이뎀에 달려있는 그 후축. 예, 요게 엑셀은 트라이뎀입니다. 예, 트라이뎀 똑같은 겁니다. 엑셀로 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 그 조향시 반대 방향으로.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회전 방향을 최대로 그렇죠.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H급 4톤급에는 트랙터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네. 모델을 보고서 상당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와 제가 최초로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실제로 쓰임새는 그 전기 트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네. 실제로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용도, 그래서 네. 시내에서 간단하게 좀 운송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솔직히 더 많은 용도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청소차가 됐던 네. 아니면 오늘 이택에서 보신 그런 용도. 네. 그래서 또 도심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실제로 그 아까 유럽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환경 공해에 이제 훨씬 더 그런 전기차 용도 아니면은 네. 그 도심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유럽에 가시면. 그렇죠. 예,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용도로 그리고 이제 배출가스를 최소한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저희 같은 그 운송 용도, 즉 아. 특장차 용도, 뭐 그런 용도로 훨씬 더 많은 쓰임새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카고 차량을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 국내에 소개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차량은 지금 이택에 들어와서 혹시 무슨 작업을 하려고 지금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차량인가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이모빌리티 쇼라는 걸 네. 통해서 예. 그 전시를 한 목적으로 들어왔고요. 예, 예. 이제 그 여기에 보시면 각종 다양한 3가지 정도의 PTO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특장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PTO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그 3가지 PTO를 어떻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이택이랑 저희와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 들어간 차량이고요. 제가 작년에 IA 갔을 때 볼보 부스에서는 디젤 내연기관 차량을 전혀 선보이지 않고 전 네. 부스를 일렉트릭 모델로 꽉 채웠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전 라인업, 전 종류의 모든 트럭을 이제 전기로 가겠다. FM, FL 뭐 모든 FMX까지 예, 맞습니다. 가겠다라는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FH 모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FL 모델은 IA에서 직접 또 운전도 한번 해봤어요. 예, 예. 직접. 근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도 전 라인업이 들어오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대형 쪽에 먼저 이제 저희가 예. 이제 FH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예. FM도 이제 그 저희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분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FM으로 하시게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FE나 그 F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저희가 이제 준비가 다 되면 뭐 이미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그럼 들어올 일단 시점에 대해서는 좀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시점의 문제긴 한데요. 네, 그렇군요. 그 25주년 탑보다 네, 25주년 그거는 탑이랑 XHSP고요. 그쵸. 여기 네. 그 탑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글로브 트럭스 탑이죠. 이 차량은 HSP. 아, 그래서 일반 이제- 우리 그 FH 540 네네, 모델의 맞습니다. 그 캡 사이즈고 예, 예. 실내도 보면은 여러분들 FH인데 크게 전기차라고 해서 제가 IA 때도 소개시켜드린 바 네, 있지만 크게 변화한 다르지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네, 맞습니다. 단지 네. 우리가 사용하는 달달거리는 디젤 엔진이 없어지고 요소수가 안 들어간, 그리고 대신 모터가 들어갔다라는 게 예, 큰 맞습니다. 장점이고요. 자, 이 차량의 재원을 한번 살짝 좀 말씀해 근데 보시면 주시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모터가 3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엔진이 3개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 100마력 해서 네. 300마력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모터 하나당 100마력이다 그러면 네. 다 더하면 300마력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속 주행하는 경우는 그 모터 3개가 다 돌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크루징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크루징할 수 있도록 되는 퍼포먼스 모드를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모터가 3개가 다 구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모터는 평상시에는- 센트럴 모터로 지금 네, 지금 모터는 센트럴은 아니고요. 네, 어떤 얘는 방식인지 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모터, 네. 그 다음에 기어박스, 네.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 그 다음에 리어 엑셀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센트럴식으로 된 거는 저희가 뭐 EXL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네네.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나오게 될 것 같고, 지금은
단지 이제 그 좀 더 안정적인 단계의 네네. 예, 이제 그 기어박스가 달려 있는 상태로 된 거고요. 그럼 기어박스가 있다는 말은 리타더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회생제동이 그 리타더를 대신하나요? 실질적으로 운전을 많이 해봐도요. 예. 그 실제로 리타더가 필요 없이 네. 이제 회생제동으로만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그 이 전기 트럭으로 운전을 하시면서 네. 기존에는 그린존이라고 하는 네. 그 연비에 최적화된 RPM대를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전하셨다면 실제로 전기 트럭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좀 더 에너지를 내가 덜 쓸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덜 밟아서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셔야지 에너지를 세이빙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연료를 많이 쓸 건지라는 부분을 고민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반대로 에너지라는 거를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필요할 때만 잘 쓸 건지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 쉽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우리 말씀드린 트럭커분들은 네. 그 연비 절약을 위해서 악셀을 네. 정말 기민하게 다루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리막길에서도 탄력 주행도 하시고 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일환이고 네. 라는 생각을 한번 일환이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네. 이 차량 제가 얼핏 보니까 약 한 666마력 네, 급의 맞습니다. 차량이고요. 그래서 총 레인지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 한 40톤에다가 300km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40도에 300km. 예, 예. 근데 트랙터는 헤드만 뭐 1500km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헤드만 공차 주행했을 상태에서 때. 네, 뭐 공차에 그냥 헤드만. 네. 예, 맞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놓고 그냥 주행을 하게 되면 네네. 그때는 이제 그 프리라고 보통 부르시는데 이제 아이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런 그 탄력 주행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300km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는 뭐 15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렇- 운전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그 레인지 폭이 상당히 기민하게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환경에 따라서 외부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트랙터와는 스펙상은 같네요. 네,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네, 파워트레인은 제가 동일하다고 샤시가 좀 길다 보니까 트랙터보다 공간이 있어서 네. 배터리팩이 좀 더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쭤봐 한번 봤습니다. 네. 그게 일단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그 휠베이스가 정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카고 트럭은 이 스스로 자기가 짐을 짊어져야 되는 네, 타입이잖아요. 네, 언덕 네, 네. 덩어리에다가 뭐를 짊어져야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배터리를 싣는 것보다 네. 내가 과연 그거보다는 네. 나머지 내가 얼마만큼 짐을 더 실 수 있느냐라는 걸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뭐 원하는 대로 물론 뭐 배터리 막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공간 그 무게보다는 내가 차라리 짐을 더 싣겠다. 맞습니다. 왜냐면 짐을 실는 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공차 중량이 네. 에 따라 또 짐도 또 네, 우리가 실을 맞습니다. 수 있는 짐도 한정적이고 또 네, 네. 대한민국은 또 축증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짐에 대한 제한도 네. 무시 못하기 때문에 맞는 네.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많은 분들이 저도 좀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건데 차를 돌리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살짝 위험하니까. 네. 근데 운전 상당히 잘하십니다. 아유, 차가 좋아서 그래요. 이 차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제가 느낌에는 이 프론트 엑셀에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좀 적용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왜냐면 에어 서스펜션 같아요. 진짜 배터리를 이제 진동에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기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배터리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네. 장치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쿨링 되는 부분. 쿨링이 되는 부분도 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요, 볼보에서도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하고 이렇게 주행하는 네네네, 영상을 스웨덴 또 본사에서 봤는데 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수소와 전기 투트랙으로 가는 포지션인가요? 아니면 전기가 메인이고 수소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분위기인가요? 저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3트랙이에요. 3트랙. 예, 왜냐면 수소 엔진이 있나요? 실제로 내연기관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네. 이 차량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아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볼보에서는 수소 트럭도 생산 가능하다라는 네네네 게- 준비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어느 엔진이 네네. 또는 어느 방식이 이제 옵티멀하게 미래에 이제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빠짐없이 볼보가 좀 여러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시면 될 것 보면 같습니다. 볼보가 가장 빠르게 전기 트럭은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IA에 가서도 부스만 보더라도 볼보 네, 전기 맞습니다. 트럭에서는 선두주자구나. 우리 많은 트럭커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트랙터의 공차 중량과 지금 타고 있는 이 A5-4의 공차 중량. 과연 그래야지 내가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지. 전기가 되면은 배터리 무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이 배터리 팩 무게가 3.5톤 정도, 6팩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3. 배터리 팩 무게만 6팩이니까 3.5톤 정도가 되거든요. 배터리 무게만요. 뭐, 그러면은 예. 공차 중량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네. 근데 그게 보시면 네네. 배터리 팩을 고객분마다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시내에서 네네. 운행 형태에 따라 보시면 뭐 고객분들은 일반적으로 300km 또는 뭐 나는 250km 가야 된다. 네네. 뭐 그런 맥스 레인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는데요. 네네. 전기차를 한번 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승용차 또 타시는 분들은 내가 300km 달달 동안 충전을 한 번도 안 하고 오신 분은 아시거든요. 네네. 중간에 꼭 충전을 하시고 그렇죠. 이제 핸드폰처럼 네네. 계속 충전을 해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차량을 쓰시는 걸로 보시고 네네.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은 실제로 얘가 몇 킬로를 주행한다라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량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거를 6팩을 다 붙이겠다 네. 라고 하면 그 6팩을 다 붙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량이 뭐 2톤이 됐든 3톤이 됐든 중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가 과연 짐을 더 싣겠다라고 하면 그 레인지상으로도 나는 100km도 충분해 네네. 라고 한다면 그만큼 배터리를 많이 안 실어도 되잖아요. 네. 그만큼 내가 그걸 가지고 짐을 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객분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게 되면 나는 이 레인지에 실제로 레인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신 양만큼 배터리를 싣고 네네.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적정 중량도 고객분이 필요하신 양으로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희랑 상담을 하시면 중량이랑 또 이 레인지랑 맞춰서 중량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트랙터에 그렇게 6개 셀이 들어갔을 경우요, 팩이 들어갔을 경우 공차 중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10톤에서 많으면 10톤, 작게는 8톤, 9톤 정도 되거든요. 헤드 무게만. 네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개근한 건 아직은 없고요. 네, 개근은 물론 중량을 해봐야겠지만, 네. 네, 그 실제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카고 대비 솔직히 부담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아까 뭐 트랙터가 뭐 기존의 전기차가 이제 다른 디젤차보다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이제 트랙터 쪽에 이제 축이 더 있고 네. 앞쪽에 이제 헤드 부분은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운행하는 거에서 내가 뭐 전기차라고 해서 내가 과적이 걸린다, 뭐 무거워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은 저렇게 트랙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저 고객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이 전기 트럭이 시대가 네. 온다라면 우리 네. 트럭커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전 인프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볼보에서든 어떤 브랜드든 계속 전기 트럭을 개발해서 해주시다 보면 뭐 레인지는 늘 거고 차량 무게도 줄 거고 네.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화두는 충전 인프라인데 솔직히 네. 충전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네. 몇 킬로 가세요? 라는 보다 그렇겠죠. 충전이 어떡하죠? 라는 네. 얘기를 제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충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충전기를 사용하며 포트는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의 충전소는 얼마나 있는지, 충전 시간, 그리고 집밥은 가능한지 등등 많은 궁금증 2부 영상에서 이어지고요. 관계자분과의 인터뷰 내용이 다 중요했고 정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트럭커 여러분들 많은 관심으로 지켜보실 것 같아서 내용을 거진 편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전기 트럭, 과연 지금의 디젤 트럭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행거리와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전기 트럭으로 과연 옮겨 탈 수 있을런지. 전기 트럭, 저도 궁금합니다. 디젤 트럭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과연 10년, 20년 뒤 공도에는 어떤 트럭들이 다닐지, 수소 트럭, 전기 트럭, 아니면 디젤 트럭이 계속 다니고 있을까요? 또 모릅니다. 디젤 트럭의 탄소 배출 제로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20년 후에 공도의 디젤 트럭도 버젓이 다니고 있겠죠.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 전동화 모델을 모든 브랜드가 밀고 있습니다. 제조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